아요, 반갑습니다. 리뷰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봉준호 감독님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영화 기생충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영화의 제목 기생충의 제목만 보면은 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기생충은 벌레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영화의 제목은 도대체 왜 기생충일까요? 일단은 영화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영화 기생충은 기본적으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일 때는 마치 악어새와 악어 같은 공생 혹은 상생 관계인데, 반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기생 관계거든요.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사는 것, 함께 사는 것의 어려움, 피로와 어려움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좋게 아름답게 표현되면 그게 공생, 상생, 그것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흘러가면 기생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기생의 처지로 내몰리는,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란 제목이 적합하지 않았나. 계단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 중에 수직적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기생충에서는 계단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영화의 주된 배경인 박사장 가족의 집은 기우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지나 대문을 들어선 다음 다시 한번 계단을 지나야 들어설 수 있는 수직 공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전 가정부의 남편이 빌부터 살고 있던 공간은 지하실에서조차 수많은 계단을 내려가야 들어설 수 있는 장소였죠. 그리고 폭우가 내리던 날 기택의 가족이 박사장 가족의 동네에서 집으로 가는 동선은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터널을 지나서야 마침내 도착할 수 있는 아랫동네에 있죠. 극복할 수 없는 계층적 차이가 단순히 집안을 넘어 동네까지 확장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기택의 가족이 사는 집은 그 장소에서조차 다시 한번 내려가야 들어갈 수 있는 반지하입니다. 위치가 너무 낮아서 변기가 있는 화장실 계단 위로 올라가야만 와이파이 신호를 겨우 잡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이죠. 이런 수직 공간의 대비를 통해서 계단의 이미지는 관객들에게 빈부격차를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비 역시 계단만큼 그들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시나리오를 쓸 때 부잣집에서의 동선을 미리 구상했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비는 수직으로 내리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기택의 가족들도 하강하고 물도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 가족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들 앞에는 꿈과 같았던 박사장네 집과는 전혀 다른 음습하고 불안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비는 부자 가족과 가난한 가족, 이 둘의 완전히 다른 생활 모습을 대비시켜서 부에 따른 계급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비 오는 날 재미로 고급 텐트를 치고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곤히 잠든 부잣집 아이, 그리고 비 덕분에 미세먼지가 사라졌다고 좋아하면서 파티를 준비하는 사모님. 하지만 같은 시간 기택의 가족을 비롯한 하층민들은 홍수로 집을 잃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체육관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불편한 장소에서 잠들지도 못하죠. 빈부격차가 극심한 이렇게나 다른 두 집안이 만날 수 있었던 건 기우가 다혜의 과외 선생님이 된 덕분이었죠. 봉준호 감독은 대학 때 중학교 남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다. 철문을 열면 정원이 나오는 고급 복층 빌라였다. 처음 사모님 면담 느낌이나 대리석 바닥의 감촉, 넓고 쌓은 적막감이 참고가 됐다 라면서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는데요. 비행기 좌석만 해도 퍼스트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로 나뉘는 것처럼 부자와 빈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족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기기에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과외 교사라는 이런 일자리가 그나마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서로의 냄새를 맡을 만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기우가 과외 교사가 되는 것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산수경석은 조금 생소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꽤나 중요하게 나왔던 소재죠. 포스터에서 기우가 들고 있었던 것도 산수경석,
영화 초반부터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이라면서 선물 받은 것 역시 산수경석. 물에 잠긴 집에서 기우가 가슴에 꼭 안고 나왔던 그건 역시 산수경석이었습니다. 후반부에는 그 돌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그 돌에 의해서 결국엔 큰 부상을 입죠. 최우식 배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우를 연기한 입장에서 산수경석은 책임감, 죄책감,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라고 생각했다. 산수경석을 주요한 소재로 다룬 이유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산수경석은 일상에서 흔한 소재는 아니다. 젊은 세대의 산수경석은 결코 친근한 것이 아니다. 산수경석은 사실 죽어있는 돌인데 자연에 있는 상태에서 꺼내서 진열장에 놓아두는 것이다. 인디언이란 존재와 함께 산수경석은 젊은 세대가 다룰 때에 이상한 느낌이 있다. 추가적으로 봉준호 감독님의 아버님께서는 취미로 수석을 모으셨다고 하고요. 그걸 보고 자란 봉준호 감독님의 경험이 이 영화에 투영돼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의도적으로 주 관객층에 더 생소한 이런 소재를 통해서 기괴한 느낌을 더 강화시키고 생소한 소재라는 고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다 보니까 관객들이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산수경석은 훨씬 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산수경석을 선물한 민혁이란 친구는 기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는 또 다른 캐릭터입니다. 민혁의 할아버지는 육사 출신의 2층 저택에 살고 기훈의 가족과는 달리 노상방뇨하는 아저씨에게 정신 차려 정신 하면서 기세 좋게 호통도 치죠. 기훈은 이 산수경석을 받고는 이 민혁이라는 친구가 완전히 자기가 사는 세계하고 다른 세계에 산다 라는 것을 새삼 체감하고는 아 이거 진짜 상징적이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우에게는 사실 친구 민혁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산수경석은 민혁을 계속해서 기우에게 상기시켜줬던 거죠. 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산수경석을 들고 비를 맞으면서 민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보통이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환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물에 완전히 잠긴 집에서 돌이 스스로 두둥실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우가 맛이 가는 느낌이 있다. 사실은 수석은 진열장 안에 있을 때는 값비싼 물건이긴 한데 사실 그냥 물속에 넣어두면 평범한 돌이거든요. 기우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수석만큼은 침몰된 집에서 꼭 챙겨나가는 모습이고요. 자, 결말부에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 있죠. 기우는 근본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돈을 아주 많이 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때 기우는 시냇물에 산수경석을 두고 갑니다. 자, 이거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되돌리고 싶은 기우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을 완전히 극복하고 애초에 없었던 일처럼 만들고 싶은 기우의 감정이죠. 자, 이렇게 산수경석이라는 거는 모든 사건의 발단이면서 구질구질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기우의 심정, 장남으로서 모든 사건을 유발시킨 자신의 책임감, 그리고 마침내는 이를 극복하고 미래를 그리는 모습까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모든 사건이 벌어졌던 공간은 다름 아닌 집입니다. 다른 특별한 배경이 아니라 하필 집인 이유는 뭘까요?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늘 먹고 자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부자 가족과 가난한 가족, 이 두 가족을 현미경으로 미세하게 관찰하듯이 한쪽은 가난하고 다른 한쪽은 부자인 대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펼쳐보고 싶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에게나 집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택의 가족, 박 사장의 가족이 보여주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집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핸드폰 전파가 터지는 박 사장의 집. 하지만 기택의 집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폭우에 대한 반응도 다르지만은 더 씁쓸한 건 햇빛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햇빛이지만은 반지하 기택의 집에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햇빛이 듭니다. 반면에 박 사장의 집은 거실에 통유리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죠.